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좀 늦었지만 오늘 올립니다. 올리고 저녁 때는 다음 주 주간 부동산 경제 뉴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2022년도 5월, 6월, 7월경에 이걸 그맘때쯤에 올렸는데 그때 기사가 이랬죠. 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기사도 있고, 인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락폭 심화된다,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이 얘기는 2021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입주 예정 물량을 제가 체크했었기 때문에 인천 부동산 시장 당분간 하방 압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여전히 상승을 유지할 때인데, 그때 이게 5월인가 6월에 제가 찍은 영상인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 어떤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게 6개월간이에요. 부동산 DN이라는 앱인데 가끔 들어가서 보시면 정황을 이렇게 전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만 보면은 올랐어요. 확실히 올랐는데 계양구하고 여기 미추홀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나머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두 달 사이가 좀 피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년 전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2년 전에 비교하면 여전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동굴은 마이너스 16%예요. 전혀 회복을 아직 고점 대비 못하고 있다. 근데 정확히는 3년 전이라고 보셔야겠죠. 최고점은 3년 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3년 전에 올라갈 때 부분하고 좀 겹쳐 있죠. 그러면 여전히 그때에 비하면 하락폭은 여전히 이렇게 16%, 15% 평균인데 이게 구마다 다르니까요. 실제로는 20, 30%또 송도 같은 데는 아시는 바와 같이 3, 40%, 4, 50%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빠르게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인천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시장 추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2년 동안 특례보금자리 신생아로 다 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천 아파트의 2021년도까지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 거래량이 아직 못 다다랐습니다. 이거 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7월 거를 예측해 보니까 7월에 부동산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제가 볼 때 꺾이는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볼 때 7월 한 25일까지 보면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이게 추정치거든요. 추정치 2000에서 한 2500으로 꺾일 것 같아요. 지금 한 2800까지 갔다가 그러면 여기서 꺾인다라는 건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정책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겠죠, 여러분. 자, 인천광역시 입주 예정 물량인데요. 지금 최근에 자료를 제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부동산원에서 몇 개월 전에 내놓은 건데 보시면 2025년도도 29,000호예요. 꽤 되죠, 물량이. 2024년도도 적지 않습니다. 평균 요즘 좀 작게 나왔는데 15,0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 입주 물량을. 적정 입주 물량이 이렇게 소진되면서 큰 부침이 없다가 여기 꼭지 여기서 이제 투자 세력이 붙으니까 또 영끌 붐이 일어나니까 이때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많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진도 다 안 됐고 올해도 꽤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내년도 부동산은 자료에 보면 물량이 꽤 들어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제가 보도드렸던 건데 그 당시 아까 봤던 그 당시에 이런 하락세를 쭉 이어가던 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이때부터 요거는 이제 입주 물량인데 구별 보시면 중구나 여기 보면 요 선은 이제 요 두 개 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적정 물량이 인구나 세대수가 더 많거든요. 연수구와 부평구가 미추홀구도 좀 많습니다. 그 평균선보다 다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있고 남동구가 강세를 보였던 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도 2025년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란색 여러분이 인천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면 또 인천에 투자하실 분들이면 이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보이잖아요. 파란색 부평구도 조금 다시 늘어나요. 올해 좀 조정이 됐는데 다시 조금 또 튀어나옵니다. 미추홀구는 여전히 또 이것도 소화가 안 됐는데 아직 또 나오고 남동구는 그래도 강세를 띌 거라고 예측이 되겠죠, 여러분. 계양구도 약간 강세를 띌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예전만 못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부평구는 다시 한번 조정 들어갈 것 같고 연수구는 여전히 앞에 게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추세로 이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자, 서구도 물량이 많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고 이 인천 아파트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막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유심히 보실 건 여러분 뭐냐면 상승폭이 꺾였다는 얘기죠. 둔화됐다. 여기도 둔화되는 조짐이죠. 다. 특히 연수구도 푹 꺾이잖아요. 상승률이. 주간 동향입니다. 부동산원에. 그럼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남동구 강세 올랐죠. 부평구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승 부분을 이용해서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이 호가를 올리고 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가시고 하시면 충분히 저렴한 거 살 수 있다고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서구는 완전히 꺾였죠. 일단 다음 주 좀 봐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매 거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거래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세장을 좀 느끼죠. 느끼기는. 네, 여기서 경합 중입니다. 계속 중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14일간 그러니까 6월 달하고 좀 다릅니다. 6월 달은 한 60% 정도가 상승 거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5대5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거의 421건이 지금 14일까지 거래됐는데 199건이 상승이고 171건이 하락이에요. 그리고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시면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주택을 구매하시겠다고 판단되시면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자, 그리고 부평구를 좀 보겠습니다. 부평구가 좀 핫하다고 요즘 뜨는데 약간의 변화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부평구에 7월 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부평구도 이제 어느 정도 호가가 잘 안 먹히는 흐름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인천의 입주 물량인데요. 아, 이게 다 가렸는데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요. 보시면 이렇게 6월인데 1월부터 쭉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 전매 제한, 무피 마이너스 2천.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하는 것들인데 여기 앞에 1월 것도 있는데 제가 가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전매 제한 부분은 놔두고 여기 보시면 호가가 피가 1억인데 마피, 무피가 또 많아요.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제가 서치해 보니까 집주인이 직접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거의 마피나 무피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공인중개사님들은 이걸 주인의 호가를 올리는데 집주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에 맡겼는데 안 팔리고 이 호가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놓습니다.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더 안 받아도 지금 내가 돈이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지금 인천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이 전세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전세 물량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줄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 물량이 쉽게 안 줄고 있습니다. 안 줄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3,500 뭐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2024년도 5년도에 2만 한 8, 9천씩 들어옵니다. 올해도 한 2만 9천, 8천 정도 되고 내년에도 2만 9천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면 여기 보시면 7월에 들어오는 거 힐스테이트 송도 4차는 무피에서 마이너스 2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우리가 시장을 이게 지금 상승장인데 인천은 혼재된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근에 요걸 찍으려고 제가 쭉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1, 2주, 3주 전에 이런 기사들인데 이건 1, 2개월인가 3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때 많이 내려갔죠. 이런 보도들이 있으니까 인천이 또 상승하는 데 도움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1, 2주 전입니다. 최근. 인천 내년이 진짜 문제다. 저랑 같은 뷰를 가진 분이죠. 이렇게 부동산 과학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측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022년 가을 이후에 시장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1월까지는 맞았고 1월에 또다시 정부가 신생아론과 대출금리를 정책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좀 상승장을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못 받쳐주잖아요.
그걸 감안하시면 이 인천시장이 더 펌핑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약하다, 체력이. 그래서 제 생각엔 공포 마케팅에 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택 혹시 필요하시다라면 소득 수준이 괜찮으셔서 이 정도에 뭐 나는 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뭐 조정이 있겠지만 그거 생각 안 하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5곳 정도만 들리세요. 그러시면 지금 아까 거래에서도 보면 상승한 걸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하락한 걸 사시는 분도 계세요.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이거는 이제 본인의 노력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고, 이 전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25년엔 정부가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조금 이 펌핑이 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신호를 약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을 봐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대선이 좀 변동성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올리겠지만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일단 한번 요동칠 겁니다. 경제 자체가. 그거 미리 예측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절대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은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는 5년 고정 금리로 5년 동안만 거치라고 6년 차부터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3년 정도 보유하고 2년 정도 거주하고 뭐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분들이 또 한 번 투자하는 분도 있지만 실거주는 제가 안 맞겠지만 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만약 2, 3년 뒤에 못 빠져나가면요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어느 정도 대출 대비해서 대출 대비 소득 그 상한 원리금이 원금이자 합쳐가지고 자기 소득이 한 35%이 정도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40% 되면 조금 생각하고 45%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년에 진입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구독자 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독자 함께하는 무료 강연 이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 영상이나 따로 이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백봉 김구 기념관에서 하니까요. 용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지방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요점, 인천시장은 조정장이 다시 올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 높다.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2025년도에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소득이 받쳐준다라면 매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발품을 꼭 많이 파시고요. 자, 날씨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이따 정규 주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